예, 어서 오세요,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18일인데 광주 다녀오셨죠? 못 갔습니다. 어제 목포에서 예. 바로 목포대학 초청 강연하고 예. 늦게 올라왔고요.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도 예.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모든 정치인들이 광주로 뛰어간 것은 아주 잘한 일이에요. 예. 어떻게 됐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가신 것은 의미가 있다. 잘한 일이다. 예.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외영상 보면 정치권이 한마음 한뜻으로 광주의 아픔을 치유하고 위로하는 그런 것 같은데 5.18을 폄훼하는 현수막들이 굉장히 많이 걸려 있어요. 언행의 일치가 이루어지면 예. 평화가 오는데 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전부 광주로 갔지만은 예. 그러한 폄훼의 현수막이나 김한원, 예. 김재원, 예. 전광훈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다. 과거사위원회, 진실화해위원회, 그렇죠. 예. 김광훈, 예. 소위 진화의 문재인 정부 예. 때도 국민의힘 추천으로 상임위원이었어요. 예. 그런데 거기는 진실화해가 아니라 사실 왜곡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국회 나와서 당시 5.18에 북한군이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버젓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을 윤 대통령이 임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언행의 일치를 제가 말씀드린 건데 예. 이제 제가 야당 원내대표를 할 때 5.18 이런 폄훼하는 사람들을 계속 고발을 했어요. 그게 안 되겠길래 당시 이용석 예. 광주시장한테 요구를 해서 거기에서 TF를 구성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법적 조치를 밟아가라. 많이 이루어졌어요. 예. 그래서 지금 강기정 광주시장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진실을 왜곡하는 폄훼하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는 것도 5.18 정신을 계승하는 예. 작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언행일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제가 좀 인용을 해보면 민주주의 위기에 맞서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5월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 그래서 저도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투쟁하려고요. 자꾸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출신 예. 대통령이기 때문에 모든 사고를 이분법적으로 해요. 국민들에게도 예. 범죄자냐 아니냐, 유죄냐 무죄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5.18의 진정한 정신은 민주, 인권, 평화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은 좋지만은 누구를 위해서 투쟁하자는 거예요. 지금 현재 투쟁의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국민의힘이에요. 예. 그것을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참 염치가 없다. 그 대목은 어떠세요? 꼭 그 얘기를 하던데 지난번에도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 5월 정신의 완성은 경제적 번영, 산업화, 혁신과 창조로 산업화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게 마치 5월 정신의 완성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데 저는 좀 되게 듣기 민망하거든요. 그분의 이념이나 예. 사상, 생각이 그 정도 수준 아니에요? 좀 천박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5.18에 대한 인식은 예. 그래도 역대 보수 대통령들보다는 더 진일보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 때 예.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 장군을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도망쳤어요. 그리고 후보 때도 또 대통령 돼서도 5.18 정신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예. 그래도 오늘 광주에 간 것만 해도 저는 진일보됐다. 예. 그렇게 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한 말씀보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원포인트 개헌을 해서 광주 5.18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예, 수록하자. 수록하자.
하는 것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해온 그러한 것으로 봐서 받아들이면은 예. 그 진정성이 최소한 국민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최소한 논의해보자 정도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18 정신을 정치적 소재로 활용하지 말아라. 대통령실은 이런 식으로 반격을 했더라고요. 그 대통령실은 항상 그렇게 무능해 예. 극치의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 대통령을 잘 모셔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 모심으로써 많은 사고를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 오직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만 필요하기 때문에 결단을 내리는 것이 예.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시즌2부터 새롭게 선보인 2주에 짜른 오늘은 2장을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이겁니다. 네. 예. 굉장히 아이들이 이쁘죠? 아이들이 민방위 훈련하는 민방위 장면. 훈련하는 거. 두 번째 장면은 조금 어두운데 이겁니다. 아, 김관진 전 국방장관. 네, 돌아온 김관진. 그 첫 번째 사진은 뭐 지금 기후위기를 포함해서 여러 재난, 우리도 지진 안전하지 않다니까 재난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 훈련을 많이 할수록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면서도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민간까지도 민방위 훈련을 확대해서 실시한다. 이 두 개를 묶으면 좀 묘한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남북 간에 한바탕 붙는 것을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가장 무서워하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돌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씀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만나자고 하니까 내가 어떻게 범죄자하고 만나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랬었죠. 저는 김관진 전 장관한테 신세를 진 적도 있고 가까워요. 예.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 1심 고등법원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지금 예. 대법원의 재판이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태효 NSC 1차장도 예. 확정 판결을 받아서 사실상 그러한 사람을 채용을 해가지고 나중에 복권을 사면 했어요. 예. 사면 복권을 했는데 은행의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야당 대표는 기소돼서 아직 1심도 되지 않았는데 범죄자라고 예. 낙인을 찍고 예. 김관진, 김태호 예. 저 두 분은 엄연한 법안 입안에서 실형을 받고 또 재판에 계류 중인데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참 편리한 사고를 가지고 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기 편은 괜찮고. 그렇죠. 예. 상대편은 아니고. 그러니까 모든 게 공권력을 선택적으로 적용하니까 그런단 말이에요. 자, 이재명은 조사. 김건희는 안 하고. 예. 누구는 입건하고. 장모는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갈등하고 분열하게 하는 것을 제공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렇게 어린 학생들한테 물론 기후변화 여러 가지 재난이 있기 때문에 훈련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서도 저렇게 김관진 전 장관이 북한이 무서워하기 때문에 이건 아니잖아요.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그러한 얘기를 하는데 국방 좋아요. 대비해야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역사적으로 보면은 미국도 그랬죠. 북한이 만약 도발을 했을 때는 미 국무성이나 NSC에서 똑같은 얘기를 해요. 도발을 규탄한다. 외교적 해결을 위해서 대화의장으로 나와라. 정해진 프로토콜처럼 늘 반복하는 그렇죠. 얘기죠. 우리는 당신들을 침략하지 않겠다. 예. 이렇게 안심시키면서
외교적 해결을, 평화적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한일 정상회담에서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그냥 대결로 구도를 가는데, 그 극치를 이루는 게 저러한 훈련이고, 김관진 장관의 재등용이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 대통령은 한판 붙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그러기에 이제 야정 경험이 많고 그 실상을 잘 아는 김관진을 국방혁신위원회의 좌장격으로 쓰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데, 예, 한판 붙고 싶어 한다라는 것도 뭐 생각하면 내년 총선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를 조성하면은 예.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보면은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힘을 된다. 실어주는 예. 거예요. 그래서 경제 위기도 지나치게 강조를 하면은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게 예. 우리 중생들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저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데도 쓰겠다고 하고, 아까 재판 중이다라는 거는 그 사건 2012년 총선 때 일이에요.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한테 댓글 달아라 해가지고. 제가 법사위원 하면서 예. 법사위가 군사재판을 하기 때문에 국방부에 가서 예. 국정감사를 하면서 제가 추궁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도 웃긴 게, 당시에 기소를 한 사람이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에요. 자기가 잡아놔놓고 자기가 쓰고, 참 편리한 세계관을 가지고. 아니, 박근혜 대통령, 네. 이명박 대통령. 그러네요. 다 그러네요. 예. 알겠습니다. 김관진을 왜 기용했는지는 조금씩 앞으로 드러날 텐데,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로 하고요. 오늘 메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엊그제 16, 17일에는 노동계 대규모 시위가 있었고, 전국 대학 교수들은 시국선언을 쭉 하고 있고, 종교계에서도 이런 흐름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월에 원로사제 함세웅 신부님 모셔서 천주교에서 왜 시국미사를 여는지 들어봤잖아요. 이틀 뒤인 5월 20일 토요일에는 불교계 진보단체들에서 윤석열 퇴진을 위한 시국법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뒷얘기 좀 들어보려고 스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앉으십시오. 진우 스님이 불교계 내에서는 꽤 유명하시지만 우리 시청자들은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먼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교수님들과 그리고 학생들에게 부처님의 법을 전하고 있는 진우라고 합니다. 요즘은 온라인상에서 자승과 상월 결사를 때려잡고 있는 자승사자라고 부캐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명진 스님한테 사실 부탁을 드렸거든요. 출연해 예, 예. 주실 수 있냐고. 예. 그랬더니 명진 스님은 5월 27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까지는 몸을 만드셔야 된다고 하시면서 진우 스님이 적임자다. 진우 스님이 아주 말씀을 잘하신다. 이렇게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5월 27일 부처님 오신 날을 위해서 몸을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예. 5월 20일 시국법회 야단법석에서 윤석열과 자승에게 그러니까 번개 같은 방과 하를 이렇게 내리치시려고 이렇게 몸을 만드시는 것 같아요. 방과 할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우리 절에서는 무지몽매한 이제 중생들에게 헐! 하는 게 할이고요. 이렇게 주먹으로 확 때리는 걸 이제 방이라고 하거든요. 깨닫게 하는 거.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도 대상입니까? 왜 저한테 그냥 방을 나타내려고. 저를 보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요즘 좀 쫄아가지고 있어서요. 큰 소리 치는 분, 권력 가진 분들한테 굉장히 조심합니다. 저한테는 안 쪼셔도 됩니다. 아니, 제가 너무나 존경하고 있기 윤석열 때문에. 대통령한테 얼마나 조심하고 살아요. 별로 조심 안 해요. 조심하죠. 제가 처음에 진우 스님 나오신다고 그래서 저도 불교계 스님들을 잘 아는 건 아니어서 검색을 쭉 해보는데, 진우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님이 되셨더라고요, 작년에. 그래서 조계종 총무원장님이 우리 방송에 나오신다고? 이거 큰일 났는데 이랬거든요.
동명이인이신 거죠? 예, 제가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이 나서서 윤석열 퇴진을 외쳤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런데 아쉽게도 예. 그러진 않고 제가 또 동명이어서 많이들 착각하십니다. 그래서 총무원장 되셨을 때 예. 축하도 많이 받고 문자도 문자로. 많이 받았습니다. 본래 사칭 빙자가 좋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진우 스님이 네. 총무원장 사칭 혹은 빙자를 해서 오늘 비리를 해서 내가 총무원장이다 이 상태에서 방송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 조계종은 이런 일에 나서질 않을 테고 불교계 내 진보 단체들이 먼저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예, 예. 천주교의 정의구현사재단이나 아니면 예, 예. 개신교 쪽에도 이제 진보 단체들이 먼저 나서는 것처럼 불교계가 이번에 좀 늦은 것 같아요. 다른 종교에 비해서. 예, 조금 의견을 모으시는데 시간이 좀 걸렸나요? 예, 그러기도 하고요. 예. 이제 불교계가 사실은 이번 정권 탄생하는데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의 공신 내지는 이제 최고의 이제 킹메이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업보를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또 윤석열 탄핵 퇴진을 주장하는 데 있어서 조금 죄책감에 좀 망설여지기도 했죠. 예. 그 얘기는 좀 이따 들어보기로 하고 5월 20일에 시국법회 이 예. 준비 자료를 제가 좀 봤더니 불교가 윤석열에게 죽비를 들었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더라고요. 예. 그분이 죽비를 맞으면 정신이 번쩍 들까요? 저도 정신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죽비 정도 맞고 정신이 좀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이제 저를 비롯한 모든 스님들 그리고 불자들이 이제 수륙법회 천도제를 지내라고 이제 나설 거거든요. 수륙법회나 천도제의 의미는 개신교 얘기로 하면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그런 뜻인가요? 그렇게 무지막지하진 않고요. 이제 좋은 세상으로 이렇게 이끌어준다라는 거죠. 일제 강점기 때도 독립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나라의 위기를 맞았을 때는 살생을 금하는 종교긴 하지만 무기를 들고 직접 참전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현재는 시국법회를 주도하는 쪽이 주류라고 보기는 힘든데 어떻게 먼저 나서시면 불교계 내로 좀 확산이 되고 좀 커질 것 같은가요? 저는 다행히 술을 안 좋아해서 술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주류파고요. 술을 좋아하고 그리고 권력 노름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제 불교계에 지금 주류 정치 권승들로 남아 있어서 좀 힘들긴 합니다. 조계종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분들이 술을 좋아하시나요? 적어도 권력에 취해 있고 도박에 취해 있고 그리고 그런 정치 노름에 취해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 혹시 그 진도의 쌍계사나 해남 대형사 가셔서 도량석 한번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새벽에?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절에서 새벽에 처음 나는 소리가 도량석이거든요. 목탁을 치면서 새벽 2시 반에 이렇게 큰절 같은 곳을 도는데 2시 반이요? 새벽 2시 반? 새벽 2시 반에. 근데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한 이 정도로 돌거든요. 그런데 온 산중이 다 깹니다. 그 이유는 그 새벽에는 온 세상이 다 조용하거든요. 온 세상이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 가장 어두울 때 반딧불처럼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만 있어도 온 대중들이 다 깨어나잖아요. 그 깨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시국법회를 하려고 합니다. 수면 방해로 잡아갈 이제 술에 취해 있거나 마약에 취해 있거나 하는 것을 깨트리는 것, 깨게 하는 것을 각이라고 해요. 동사로 쓸 때는 교라고 읽는데 이제 깨어날 각자, 그러니까 시민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 그리고 스님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깨달음의 운동이고 수행이니까 저희가 이제 도량석 도는 마음으로 이제 작은 목소리일지는 모르지만 시작을 했습니다. 시국법회 여는 스님들은 윤석열 정부의 1년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참담하죠. 진짜 제국을 세우는 데는 1000년 걸려도 망해먹는 데는 하루아침이면 된다고 하더니 1년 만에 지금 방금 이제 실장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지만 전쟁 위기 상황까지 와 있잖아요. 100번 양보해서 경제는 좋다가도 나빠질 수 있고 나쁘다가도 좋아질 수 있지만 우리 생명이 달려있는 전쟁을 획책한다는 것 자체가
스님들에게는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사안들이죠. 예. 예. 실장님도 오늘 MBC 방송하고 윤석열 1년 평가 인터뷰 하고 오셨잖아요. 예. 어떤 내용을 주로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또 반복하면 MBC가 싫어할까요? 핵심 내용만 해주시면. 저는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을 해라. 예. 겸손해야지. 오만하면 실패한다. 계속 말씀하셨죠. 네. 예. 집권 1년이 됐어도 기자회견도 안 해요. 그러면 기자들로부터 국민의 소리를 듣는데 기자는 국민 1호인데 예.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집권 1년 만에 방금 진우스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정치, 예. 민생, 경제, 국방, 외교, 남북 관계가 총체적으로 파탄났어. 그래서 전체적 실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내 탓이요 해야지. 입만 벌리면은 문재인 탓 하는 거. 예. 저는 진짜 웃기는 게요. 이번에 전기료 올리면서도 문재인 탓하더라고요. 예. 제가 뭐라 한지 아세요? 차라리 에디슨 탓을 해라. 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이러냐라고 했는데 모든 것이 그러한 반성이 없이 남 탓하는데 그것이 집권 뭐 몇 개월 때까지는 통하지만 이제는 많은 저항이 올 겁니다. 인생 1년 넘었는데.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예. 지금 우리나라 4대 종교들 예. 시국 선언에 민감해요. 예. 그런데 보십시오. 이제 불교 그러니까 4대 종교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장외 집회를 할 때 보면 범종교 예. 멋있어요. 네. 스님들 빨간 그런 승복을 입고 또 기독교 목사님들 예. 거기는 별로 좀 티가 안 나죠. 천주교 신부님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예. 원불교 이렇게 되는데 이제 항상 보면은 학생과 노동자가 일어나고 예. 그다음에 교수들이 일어나는데 종교교회가 나오서는 거 보면 이제 올 때가 왔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사실 불교계가 아까 뭐 업보가 있었다 하지만은 늦었어요. 예, 좀 저희가 늦습니다. 저희가 항상 좀 그렇거든요. 마지막에 저희가 판을 정리를 하러 항상 나오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네. 그러나 세게 해야죠. 예, 확실하게 할 겁니다. 예. 네. 불교계를 포함해서 종교가 보통 표방하는 게 생명 존중, 사랑, 평화, 공존 이런 가치들을 중시를 하잖아요. 예. 아까 진우 스님은 앞에 전쟁 획책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우리 한반도 주변 정세가 위태로워지고 신냉전 구도로 윤석열 대통령이 앞장서서 끌고 가고 있고 그런 점도 있지만 특히 불교계 스님들은 아마 이태원 참사를 둘러싼 정부의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유족들을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도 않는 그런 자세, 뭐 이런 것도 좀 심각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이태원 참사의 대응을 제가 그 윤석열 정부를 보면서 이 정권은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아니 그때야 이 정권 안 된다고 생각하셨어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게 그 전에 진우 스님부터 늦어. 예, 저희가 좀 인욕이 좀 심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을 안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뒤에 그런데 그 이태원 참사가 나고 일주일도 안 돼서 한 5차례에 걸쳐서 시청 앞에 분향소를 차려놓고 조문을 했잖아요. 그때 그 사진도 없고 영정도 없고 위패도 없고 그런 상태에서 그래서 국화에다가 조문하는 거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미국 생활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서양식의 이제 장례식장은 웨이큰이라 그래서 이렇게 관을 모셔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관까지 이렇게 열어서 이제 뷰잉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는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천공이 사땡 기운이 붙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체 가까이를 갔을 때 사땡 기운이 붙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그 호상이라고 하는 그 누릴 거 다 누리고 나이도 그 진짜 고종명이라고 하잖아요. 천수를 누리다가 돌아가신 분의 장례식장도 안 갔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본인들이 어떻게 됐는지도 모르게 이렇게 참담하게 돌아가신 159명의 젊은 영가들 조문은 5번이나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쩜 저렇게 갈 수가 있지? 라고 생각을 해서 봤더니 위패하고 영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근조화환도 거꾸로 달고. 그러니까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한국에서는 그리고 동양에서는 그 돌아가신 분이 처음부터 돌아가셨다고 예전에는 뭐 의사가 이렇게 사망 선고를 안 해주니까 입관을 하고 난 후부터 이제 조문을 받고 고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첫 번째가 이제 성복제를 하는데 성복제를 하면서 처음으로 위패를 써줘요. 이름을.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영정까지, 왕들은 영정도 이제 그림도 그리거나 사진을, 요즘에 이제 사진이 많으니까 사진도 올리고. 그 얘기는 사람의 기억은 이야기로서 기억이 되잖아요. 추억으로. 그리고 그 추억의 골수가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으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이름을 쓰는 위패가 없고 그 사람의 형상을 나타내는 영정이 없으면 분향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은 그 위패가 없고 영정이 없었던 것도 다 기획된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천공이 같이 그리고 뭐 건진이 같이 이렇게 그 사땡 기운을 믿고 산소의 가죽을 벗겨야 재물을 제대로 바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159명의 그 억울한 죽음의 영혼을 절대 무시 못한다고요. 그런데도 매일같이 가도 된다. 그것도 부부가 그렇게 했을 때는 그 무속에서 얘기하는 액매기를 다 해놨을 거란 얘기예요. 위패와 영정도 없고 액매기도 다 해놨고. 그래서 혹시라도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귀신이 따라오면 안 되니까 나 조문하러 가는 사람 아니야? 라고 해서 근조환을, 근조 리본을 뒤집어 달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니, 그게 지금 저는 번쩍 귀에 들어오는 게요. 진우 스님 혹시 천공 잘 아세요? 저 좀 물어보려고 그래요. 천공을 제가 잘 알면은 지금 수염을 다 뽑아놨을 거예요. 못된 놈 새끼. 다시 시국법회 얘기로 돌아와서 그 부처님 오신 날 앞두고 한 일주일 전에 하는 건데 이게 일회성으로 열리는 겁니까? 아니면은 도량소리처럼 쫙 깨우듯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여러 차례 하게 됩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5월 20일이 제일 필요한 날이어서 그리고 이때 아니면은 지금 실장도 얘기하시지만 지금 불교가 너무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잡았는데요. 스님들한테는 굉장히 안 좋은 날이기도 합니다. 안 좋은 날이라는 게 바쁠 때 제일 바쁠 때죠. 연등의 날이기도 하고 또 초하루예요. 이제 절에서는 음력으로 이제 초하루 날 이제 또 법회를 따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바쁠 때를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초하루가 지나고 그리고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큰 행사가 지나고 나면 저희 스님들도 이제 다 3.1운동처럼 이제 우리 시국법회에 동참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날 시국법회에는 스님들이 몇 분 정도 나오십니까? 지금은 저희들에게 그 시국선언에 동참을 해주신 분들은 한 120여 분이 됐고요. 그리고 그날 이제 동참하시겠다고 하시는 스님들 한 20여 분 가까이가 이제 됐습니다. 근데 벌써부터 조계종의 검찰이라고 얘기하는 후보부에서 그날 참석하면 안 돼라고 해가지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징계 때립니까? 아마 그럴 것도 같습니다. 실장님, 그날 5월 20일에 오늘 아까 오후에 그 민주당에서 온 문자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모이자 청계광장, 모이자 광화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규탄 대회를 열겠다고 하던데 이러면 이제 불교계 시국법회 그거 그리고 토요일마다 열리던 촛불 집회까지 해서 굉장히 규모가 좀 커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태동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전부터 촛불 집회도 있었고
총교회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지만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20일이 예.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진우 스님이 아까 불교계에 이미 윤석열 정부 탄생의 원죄가 있다. 인과응보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예.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선 전국 앞두고 예. 불교계에서 코로나 그 시국에 예. 그리고 스님들은 한 63% 정도가 다 반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정청래 의원의 그 봉이 김선달 발언으로 인해 가지고 예. 촉발된 카톨릭 그 발언이 아마 그 문화재 사찰 관람료 이 건이었죠? 예. 뭐 비유가 적당하진 않았지만 틀린 예. 얘기도 아니었거든요. 예. 그리고 스님들 사이에서도 문화재 관람료가 조금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제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그 예. 공감대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또 해필 우용우도 아닌 예. 이 이쁜 우용우도 아닌 그 국민 밉상인 국회의원이 해가지고 이제 울고 싶은데 뺨 때려주는 게 그 정청래 의원한테 명예훼손. 아니 본인이 그래서 판을 완전히 어그러뜨렸어요. 안 그래도 예. 자승은 원래 도박사 기질이 있거든요. 예. 자승이 그 당시에 자승이 총무원장이 아니 총무원장은 아니었습니다. 조계종의 상황이라고 불리는 이제 그 상홀결사에 해주고 봉은사에 해주거든요. 근데 원래 도박장 개설로 고발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 얘기는 좀 이따 해주시고 원죄, 인과응보. 그래서 그 윤석열 정부에 베팅을 한 거죠. 올인을 한 겁니다. 아, 이 정부를 밀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이제 까고 이제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뭐 주춧돌 사건이니 뭐 이런 것들로 까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 도움이 되는 윤석열 후보에 도움이 되는 이제 집회를 열어준 거죠. 당시 승려대회가 그 대선 얼마 전에 열린 겁니다. 1월 20일 날 열렸으니까요. 그때는 보통 스님들이 제가 알기로는 공부하는 스님들은 동안거. 동안거 기간이죠. 그래서 선방 수자 스님들은 진짜 그 목숨을 걸고 화두를 잡을 때인데 조계종의 상황이라고 하는 자승이 이제 다 동원해 안 하면 니네 지원금 안 줄 거야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서 이렇게 동원을 시킨 거죠. 그럼 그 당시에 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봉이 김선달 발언을 핑계 삼아 혹은 그렇죠. 계기로 자승 전 총무원장 을 중심으로 해서 윤석열 선거운동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래서 조계종 신도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을 다 동원해서 윤석열 선거를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신도회장이었던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그다음에 그 사람을 통한 진정호 사격 선수, 그다음에 예능인으로는 김은국 씨, 그다음에 자기 사제 정대스님의 똑같은 유발 상자 중에 하나인 임명배는 그 문화사회 상황실장으로 앉혀가지고 선거운동을 직접 해줬는데 뭐. 실제.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진우 스님이 말씀하시는 자승 전 총무원장은 정대 총무원장님의 상자 중 저하고 엄청나게 친해요. 자, 진우 스님 좀 아시고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기영 체육회장도 조계종 신도의 회장이지만은 저하고 친한데 참 제가 답변하기가 아니 말씀드리기가 거시기 안 해요. 실장님 친구를 잘 사귀셔야 됩니다. 저한테 유일한 단점이 있다면 잘 못 사귀는 겁니다. 아니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다고 하고 불교계 민심이 당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쪽으로 좀 많이 움직였나요? 많이는 아닌 것 같고요. 많이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중요한 이제 저번 선거가 특히나 20몇만 표 정도의 차이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 결국에는 한 10만 표, 1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렇죠. 실장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가장 보수적이라고 하는 TK 지역이 불교계의 핵심 지역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강한 곳. 그리고 그곳에 진짜 그러니까 그런 대구는 원래부터 그분 표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분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정청래 반대한다는 프랭카드가 다 붙여져요. 사찰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모든 사찰에 다
그래서 몇 번 찾아가서 뭐 사과하려고 했는데 사과도 안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죠. 이 문제를 일부러 키우나 저는 그 당시에 그 의심을 했었는데. 일부러 키웠죠. 예. 그게 너무나도 당연히 보여지는 게 그리고 나서 받은 그 윤석열 정권의 탄생의 공신이라고 해서 받은 게 정청래 내지는 죄송합니다. 민주당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을 훨씬 뛰어넘었거든요. 불교계 많은 걸 수건 받아서 사업을 해결을 했나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보면은 예산, 그리고 인사, 본인들의 더러움을 감춰주는 수사 무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예산을 얘기하자면은 당장 아까 얘기하셨던 문화재 관람료 417억, 415억 정도 되는데 그게 그전에는 말 그대로 각 지역 사찰에서 푼돈들로 이렇게 1년 동안 계속 걷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라에서 목돈으로 이렇게 준 거잖아요. 거기다가 그거를 조계종에 주면 조계종의 상층에 있는 권력자들이 그것을 일일이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거잖아요. 예산 집행권이. 그러니까 통치자금으로 돼버린 거예요. 나라 세금이. 그런 거. 거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그 자승의 그 정치적인 멘토라고 하는 서의연 총무원장, 전 총무원장이 있는 그 동화사에 300억 가량이 지금 지원이 됐어요. 거기도 뭐 문화재 보존 하는 데 써라. 뭐 박물관에 100억, 그 다음에 문화관에 100억, 그리고 남해에 있는 그 전 종정스님, 진제스님의 성담사, 거기는 전통사찰도 아닌데, 템플스테이로 100억. 이런 좋은 배려가 없죠. 거기다가 인사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문화재청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가문화재 60%에서 70% 이상이 불교문화재인데 그 문화재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조계종에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잖아요. 문화재청장의 첫 번째 상울결사 자승의 사람이라고 하는 동국대 최웅천 교수가 문화재청장으로 갔어요. 그리고 그 문화재청장에게 조언을 해주는 각 문화재청의 1년 예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예산을 집행해 주는데 가장 큰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들의 자승의 사람인 스님들하고 교수들이 한 20여 명 가량이 지금 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배려를 해줬죠. 거기다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각각의 이제 정부의 인사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고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행정관들이거나 이제 그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배려. 거기다가 자기 그 사제인 유발 사제인 임명배를 이제 다음에 아마 화성에 공천받을 것 같아요. 누구요? 임명배라고 선거 캠프에서 윤석열 선거 캠프에서 문화사회 상황실장을 불교계 인사예요. 불교계 인사. 자승의 사제입니다. 사제.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 자승 전 총무원장하고 개인적으로 친분도 있고 인연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랬던 걸로 보이고 그리고 원래 자승은 시장님 좀 불편하시더라도 좀 아니요 들으시죠.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허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허물이 아니고 범법자로 고발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 수사 그렇기 때문에 이 대목에서 그 자승 전 총무원장님의 반론을 언제든지 수용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먼저 해놓고. 그러니까 2013년도에 장주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같이 도박을 했다고 자승을 고발을 해요. 16명을 다 같이 고발을 하고 그리고 그냥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그 상황을 묘사하고 그러니까 스님이던 스님 신분을 가지고 도박을 했다. 그러니까 밖으로 따지면 국회 부의장을 했던, 그러니까 조계종의 수석 부의장을 했던, 중앙정의 수석 부의장을 했던 장주 스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승의 처소에서 내가 이렇게 도박을 했다. 그리고 봉은사 앞에 있는 오쿠드라고 하는 호텔에서 도박을 했다. 라는 걸 다 까발려요. 심심해서 100원짜리 고스톱 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스님들이 돈 따면은 뭐 해요? 그게 더 문제인 거죠. 그 뒤가. 그렇게 따서 좋은 일에 쓰면은 그래도 안 되지만 도박을 해서 그래서 안 되지만 그걸 가지고 더 나쁜 일들을 하니까 이제 그게 더 문제인데 이제 그 수사를 무마해 준 사람이 김진태 검찰총장입니다. 전 검찰총장. 전 검찰총장. 그분이 아주
불교계에 예, 예. 실시된 그때 자기 그 진주 동양 후배인 그 포항지검 그 부장 검사를 통해서 그냥 무마를 해줘요. 예. 그랬는데 그때 김진태 검찰총장이 그걸 했냐 그랬더니 안 했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MBC 스트레이트 기사에 의하면 그 김진태랑 자승이랑 골프를 치는 영상이 나왔어요. 예, 영상이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이제 그 감노수 비리건, 그다음에 달력 비리건 이런 것들을 다 검찰에서 또 이제 윤석열 지금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다 무마해주고 해서 계속 관리를 해왔어요. 예. 거기다가 또 하나의 연계고리가 뭐냐면 각 지역마다 우리는 이제 본사라고 해서 또 유명한 사찰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항상 정치인들이 또 인사로 오게 돼 있잖아요. 그거야 정치인들은 거기에 표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유지로서 스님들이 또 대접을 받는데, 윤석열 검사 시절에 이제 여주로 이제 좌천돼서 갔었잖아요. 예, 문재인 정부의 여주지청장. 예, 여주지청장. 그래서 여주에는, 그 신륵사라고 하는 자승의 사제인 세영 스님이라고 하는 또 잘 나가는 스님이 계십니다. 우리 조계종의 검찰청장 역할인 호법부장을 했던 이제 그 양반하고 같이 그 양반이 자랑을 했대요. 내가 윤석열이랑 같이 술도 먹고 그랬어.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여주지청에서 같이 관할을 했던 양평 지역에는 또 용문사라고 하는 아주 또 좋은 절이 있습니다. 용문사. 예. 그 많이 놀러 갔죠. 은행나무 있는 거기에 호산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또 지역에서 유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 장모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도 불자예요. 그리고 그 양평 군수였던 지금 국회의원 하는 김성교 의원하고도 오늘 의원직 상실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진짜 회계 책임자가 뭐 문제가 첫날은 아이씨. 확정돼가지고. 오늘 진짜 좋은 소식이네요. 근데 그 사람 덕에 이렇게 그 사람은 또 호산 스님 지금 조계종 총무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자승의 건당상자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사람하고 굉장히 끈끈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서로 면을 텄고 그리고 이제 어려울 때마다 서로가 이제 인사를 하고 자승은 항상 자기의 그 더러운 부분을 이렇게 감추기 위해서 항상 검찰이나 정치권의 사람들이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그 전부터 알고 있었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면서부터도 후보로 그 경선 전부터도 자승을 만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에는 그 영락교회도 가셨고 작년에 아마 부처님 오신 날 그 법회에도 윤 대통령이 참석을 하셨죠? 올해도 참석을. 올해도 아마 참석을 하겠죠. 그리고, 실장님 기억하시겠지만 작년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일주일 정도 돼서 조계종에서 첫 번째 유령법회를 열어줬어요. 그때도 물론 유가족도 없고 위패도 없고 영정도 없었는데 조계종에서 유령법회를 열어준 겁니다. 그 자리에 어떻게 유가족도 없이 그러니까 저는 그걸 헛제사라고 불러요. 헛제사. 예. 그 이유가 그 자리에서 제일 돋보인 사람은 두 사람이었습니다. 윤석열과 김건희 여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인 즉슨 하고 싶은 말씀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불교계가 특히 지금 현재 조계종이 나서서 뭔가 도와준다. 면죄부를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카톨릭에서 명동성당에서 추모비사를 했고 그다음에 기독교에서 추모예배를 했고 그리고 나서 11월 8일 날인가 윤석열이 봉은사로 자승을 찾아가요. 근데 같이 사진을 찍는데 한바구음을 지어요. 근데 그날 토픽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종교계의 조언을 듣기 위해서 간 자리인데 너 찾아왔어. 내 덕 봤지? 내가 너한테 면죄부 줬잖아. 라는 표정으로 한바구음을 두 사람 다 짓고 있어요. 상황과 때에 맞지 않는 그런 태도를 그 얘기 계속 듣고 싶지만 우리가 시간이 한정 있지 않으니까 5월 20일 정확한 이름은 뭐죠?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입니다. 윤석열 야단법석까지. 야단법석. 야단법석이 우리가 보통 야단법석 떨지 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불교 용어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뜻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예. 한 공간 안에 건물 안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예. 들판에 들판 이제, 야자군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전하는 예. 자리를 마련했다 해서 야단 법석입니다. 예. 시간이 예. 5월 20일 오후 3시. 오후 3시 서울시청. 서울시청 광장입니다. 아, 서울시청 광장이고. 예, 예. 알겠습니다. 부디 넓은 그 야를 다 채우는 분들이 참석을 하셔서 예. 말씀하시길 바라고. 혹시 스님 오늘 방송에서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못하신 말씀 있으면 지금 자유롭게 좀. 굉장히 많은데요. 예. 네, 굉장히 많은데 아까 실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한반도가 전쟁 위기 상황으로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저는 이 얘기는 꼭 좀 짚고 싶어요. 이제 뭐냐면 이번에 내일 가서 모레까지 중에 평화공원 히로시마에 예. 평화공원에 가서 원폭 피해자들 예. 위령비를 방문한다고 하는데 지금 한국에 아직도 82분의 예. 원폭 피해 생존자들이 합천에 살아 계세요. 그분들은 2세인가요? 1세인가요? 1세, 2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리고 1161분의 예. 유폐를 모신 위령각이 합천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부터 찾아뵙고 그리고 그분들의 억울함부터 먼저 풀어줘야죠. 그렇죠. 기시다의 면제부,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데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됩니까?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아베가 판을 짜고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인태 전략이라고 하는 대동아 전쟁에 진짜 또 하나의 내선 일치로서 신내선 일치의 자리에 우리 대통령이 지금 서 있는 것처럼 보여져서 저는 진짜 말리고 싶어요. 말린다고 그분이 들을 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끌어내려야죠. 합천에 그 원폭 피해자들이 모이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합천 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때 히로시마, 히로시마에 가셨던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그래서 그 합천이 지금은 좀 낫지만 그때도 제일 못 살던 그 지역 중에 하나였대. 그래서 거기에 또 굉장히 바람잡이 일본 선생님이 계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그렇게 가셨다가 이제 그렇게 피해를 받고 이제 복귀를 하셨는데 말 그대로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을 차별해서 피해자인데도 제대로 대우를 안 해주고 있었고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히로시마까지 가서 기시다 지금 좋은 일 시켜주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오늘 박지원의 식탁 처음 출연하신 소감은 어떠셨어요? 불편하지 않으셨는지? 저 사실은 실장님 얼굴 봐서 제가 자승 공격을 많이 안 했습니다. 오늘 살살했다. 친구의 친구. 실장님. 아니, 감사합니다. 실제로 친하세요? 실제로. 아니, 그런데 지금. 그럼 자승 좀 들어주세요. 전 총무원장께서 그렇게 많은 은전을 베풀었다는데 저한테는 한 번도 없었어요.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글쎄. 짝사랑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는 아니고. 저는 정대 총무원장님을 너무나 존경했고 했기 때문에 정대 총무원장님의 상자로 그렇게 몇 번 뵙기는 했지만은 그런 특별한 교훈은 없어요. 아니 저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마지막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이렇게 망치고 있는 자승 앞에 줄 서고 있는 정치인들이 있어요. 제가 국힘당, 여당은 내가 아예 말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공개해버리세요. 아니, 공개하려고요. 그러니까 누구누구가 있냐면 제가 이름을 정청래 의원. 정청래 의원은 그때를 계기로 그때를 계기로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지금 자승 장학생이라고 불려도 하나도 거의 손색이 없을 정도로 조계종 행사에는 다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원우, 김영배, 이수진, 김병주, 권인숙, 박용진 이 사람들이 자승이 이수진은 두 분 계세요. 어느 쪽인지 말씀해 주셔야 돼요. 동작구 동작구 이수진이신데 43일간 인도 걷기 순례를 가는데 새벽같이 잘 다녀오시라고 참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인도까지 간 사람도 있고 전 국회의원이었던 화성의 국회의원이었던 이규민이라고 하는 의원은 43일간 자승하고 같이 길을 걸었어요. 그 사람들을 얼마나 잘 보필해주고 싶었는지 외교부에 재외국민 안전과장이라고 하는
김광중 씨는 43일간 삭발을 하고 같이 길을 걸어줬습니다. 아예 그 길을 가시지.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론 받겠습니다. 저는 자성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 오해를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불교계 진보 인사 가운데 한 분인 진우 스님 모시고 5월 20일 서울 시청 광장 에서 오후 3시에 열릴 윤석열 퇴진 시국법회 야단법석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조계종 내부 문제도 특히 자승스님 문제 이렇게 살짝 들여다봤습니다. 9회 방송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2분 골랐습니다. 황영준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 대통령의 일이다.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 전념해달라는 취지로 댓글 남겨주셨고요. 후쿠시마 관계. 그렇죠. 예. 예. 이영화님도 우리가 지난번에 후쿠시마 핵 폐수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어리석은 윤석열은 기시다가 물 반컵을 채워주기를 기대했는지 모르겠지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만 남기고 왔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메디치 미디어의 신간 아무도 행복하지 않은 나라 보내드릴 테니까 안내에 따라 답변을 남겨주십시오. 실장님 또 이렇게 한 주가 갔습니다. 우리 방송을 보신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시청자들께 좀 유익한 내용이었기를 바라고요. 격려와 비판에 귀 기울이는 겸손한 박지원의 식탁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을 꼭 부탁드립니다. 스님도 구독. 예,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오겠습니다. 스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